그럼 진단학 세 번째 시간으로 코의 망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의 망진. 코는 폐가 외계와 통하는 구멍이죠. 그래서 위에 경맥이 지나가고요. 폐와 위에 병리 변화가 생기거나 외사가 침습하였을 때 코의 증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의 망진은 코의 외형과 분비물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먼저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은 콧망울, 그러니까 비이계 호흡성 운동인데 콧망울, 열사가 폐에 몰린 경우, 그러니까 열의 나쁜 기운이 폐에 몰린 경우는 어떻습니까? 천식과 발열과 자색인 입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가 결됐을 때는 오랜 병에 자안이나 숨이 차고 사지가 선을 하겠죠. 그래서 콧끝이 청홍색을 띠거나 붉게 부스럼이 생기는 것으로 폐와 위에 열이 성한 것으로 보통 주사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콧등이 짓무른 거, 그다음에 문둥병 혹은 또 매독 뭐 이런 게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을 한번 볼까요? 풍암, 맑은 콧물을 흘리는 것을 오한든다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흐린 콧물을 흘리고 몸에서는 열이 나겠죠. 그래서 흐린 콧물을 흘리고 역한 냄새가 나고 멋지 않는 것을 우리는 축농증이라고 하죠. 입과 입술의 망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은 비와 외계와 이제 통하게 되는데요. 비의 상태는 입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족양맥 유경이 입술을 순환하기 때문에 입과 입술을 통해서 비 위의 병리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술 색깔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입술의 색지는 면부와 오색등과 일치하고요. 입술의 점막이 엷고 투명해서 색깔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망진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붉은 수변을 볼까요? 정상으로 위기가 충족하고 기혈이 고른 것을 우리는 홍수변, 그러니까는 수변이 이제 홍색이 띠는 거죠. 근데 담백색일 경우는 혈이 모자라서 영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혈인 환자한테 나타날 수 있고요. 다몽색은 어떻습니까? 허증과 한증으로서 기혈 양어인 병자에게 나타납니다. 병이 없어도 체질이 허약한 사람에게는 심홍색이 실증과 열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술이 마른 것은 열이 성해 진액이 소모된 것이고 붉고 붓고 마른 것은 열이 극도로 발전된 것입니다. 입술이 앵두같이 빨간색인 것은 가스에 중독된 것이고요. 청흑색인 것은 입술이 다몽색에 검은색을 띈 것, 또 한이 심한 것, 입술이 청색인 것은 심하게 냉한 것, 입술이 청색인 것은 기혈이 어치된 것이고 청색에 진 한자색이 띈 것은 체내에 어혈이 있는 것입니다. 입 주위가 검은색 띈 것, 신에 기가 끊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형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는 것으로 진액의 손상 한번 보겠습니다. 조혈의 외감 사혈이 진액을 손상시켜 나타나고요. 비열이나 비음어로 진액이 손상되어 나타납니다.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는 것은 비열로 습이 성하거나 위에 열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생아가 젖을 빨지 못하는 것은 신생아의 경련으로 입술색이 청색이고 경련이 멋지 않는 것은 간풍이 비를 침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원이 헐거나 희고 이끼 같은 것이 끼는데요. 양이 왕성하고 음이 허한 것으로 비경에 스벨이 어체되어서 열사가 올려 밀기 때문에 생깁니다. 구창은요, 구파, 구감이라고도 하는데 입 안과 입술에 작은 흰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터지면 붓고 당연히 아프겠죠. 실화, 허화 뭐 이러는데 실화는 물집이 터진 자리가 많고요. 색은 선홍색입니다. 허화는 백반이 있고요. 색은 다몽색입니다. 아구창, 아기들 입에 백반이 눈꽃처럼 몽땅 덮인 것을 말하고요. 태열, 복열이 이게 심과 비에 몰려서 나타납니다. 치아와 잇몸의 망진으로 치아는 뼈의 여분이고요. 신은 뼈를 주관하고 수족 양명경맥은 치은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치아와 잇몸은 신, 위, 대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치아를 관찰하는데 이가 하얗고 윤택하면은 진액과 신기가 충족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가 누렇고 건조한 건 뭡니까? 열이 심해서 진액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가 돌같이 빛나고 건조한 것은 양명의 열이 성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가 마른 뼈와 같이 건조한 것은 신음이 고갈된 것이고요. 치아를 자신도 모르게 꽉 깨물어서 열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간풍냉통, 간풍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풍내동. 그리고 밤에 잘 때 이를 가는 것은 위열이나 충적이고요. 어린 아이들이 이가 빠진 후 오랫동안 나지 않는 것은 기가 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이 심해 이가 누렇게 되고 빠지는 것은 우리가 골절도 입을 수 있다 하겠죠. 잇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단백색의 이가 핏기가 없다. 이것은 없는 것은 혈어로 잇몸을 영양하지 못해서 생기고요. 위축되고 색이 연한 것은 이음이 부족하고 또 신이 허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신기가 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붉고 붓는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위의 화, 열이죠. 이 화가 오르기 때문이고요. 피가 나고 아프고 붉고 붓는 것은 위열이 낙맥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또 붉지 않고 약간 부은 것은 기어 또는 신의 화가 낙맥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후의 망진을 볼까요? 인후는 폐와 위에 큰 문이지요. 그래서 인후는 여기 목 있는 데 보시면 됩니다. 인후, 목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호흡과 음식이 통하는 요충지고요. 많은 장부의 병리 변화는 인후 변화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폐위 신의 병리 변화를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후라는 것은 색이 다몽색이 띄고요. 윤활하고 붓지 않고 아프지 않겠죠. 호흡하는 소리를 내고 음식을 넘기는 것이 순조롭습니다. 근데 인후의 색이 붉고 통증이 정통이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음어로 허열이 오르기 때문이고요. 인후의 양쪽 홍종이 있고 유궤양이 생겨 누런 고름이 있다면 유하에 그러니까 폐위의 열독이 심하게 열려서 열이 살을 부패시켜 생기는 것이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후에 회백색의 막이 있고 닦아 버리기 힘이 든데요. 백후는 그 폐열과 음어가 전염성 사기의 침입을 받아 생기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생기는데 열성 전염병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생식기와 그 뒤에 항문, 그래서 두 개를 보통 우리가 전음, 후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은 전음과 후음을 말하는데요. 전음은 남녀 외 생식기에 포괄해서 모두 여자의 음경, 음낭, 음부를 가리키고요. 후음은 항문을 가리키는데 백문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백문 하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칠충문 기억나시죠? 칠충문 입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위에 있는 유문, 분문, 그래서 맨 마지막 항문으로 하면 백문,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신은 전후에 이음을 통해서 외부와 통하여 대소변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간과 담에, 경맥은 생식기 주의를 순행하죠. 전음은 종근이 모이는 곳이고 태음과 양명의 그 경맥이 만나는 곳으로 전규는 신하고 통하고 오규와 방광과 통합니다. 그래서 전음은 간담, 방광 등 장부와 태음, 소음, 거름, 소양, 양명, 경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후음은 직장, 우리가 얘기한 대장과 통하고 폐비위와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음은 음정은 음낭은 부으나 가렵지 않고 아프지도 않은 것이고요. 맨 땅에 앉아 풍과 습을 만나서 생기거나 심한 수증병 일때라 하겠습니다. 수산, 음낭이 붓고 투명한 것이고요. 호산이라는 것은 음낭이 부으나 투명하지 않고, 굳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음낭으로 하강해서 내려올 때 많이 생기는데요. 음경, 음낭과 음부가 뱃속으로 수축되어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음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이, 경락에 음결돼서 열이 거름을 침습하고 음액을 손상시켜서 종근이 영향을 받지 못하면, 생깁니다. 음정이라는 것은 부녀들의 음부에 배가 같은 것이 떨어져 나오는 것인데요.
배 같은 것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요. 자궁탈수로 중기가 부족해서 비기가 내려앉거나 산후에 너무 일찍 일을 시작하면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후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열이라는 것은 항문이 갈라지고 아파서 대변을 볼 때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열이 물려서 대변이 굳어 생기거나 치질을 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치루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치루, 치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치질 부위에 농양이 생기고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습열 풍조가 사기가 작용해서 형성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타랑, 항문이 튀어나온 거죠. 항문을 밖을 직장으로 빠져나온 것인데, 중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어, 노인, 어린이 및 부녀의 산후, 설사의 오랜 중기 부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에 오래 시달린 병자에게 보통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그 병이 약한 사람한테는 대변 볼 때 탈출되고 배변 후에는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좀 심하신 분들은 탈출된 후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손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자, 피부의 망진을 우리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인체 표면이고 위기가 이곳을 흐르고 폐와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의 침입을 막게 되는데요. 장부 기혈의 병리 변화도 경락을 통해서 체피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형태의 망진은 보통 우리가 색깔, 습도, 붓는 거, 그다음에 수도, 발진, 물집 등 이게 그다음에 정, 절 등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색깔에는 흔히 볼 수 있고 인상 의의를 갖는 것은 적색과 또 황색, 녹색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본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적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이고요. 적유단독이라는 것은 전신에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군데군데 붓다가 여기저기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어오르고 아프죠. 그래서 심화와 풍열이 의해 생기게 되는데요. 어린이는 태독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 국부에 생기는 것은 하지, 다리 밑에가 빨갛게 부어오르는데요. 신화가, 그러니까 신장의 화가 열이 안으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습열을 아래로 몰리게 하죠. 그럼 황색으로 변한 걸 보겠습니다. 황단, 피부와 얼굴, 손발톱 이런 데 노랗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황달이라고 하고요. 황색이 선명한 귤 색깔 나는 것을 양황이라고 합니다. 비 또는 습담과 습열로 생기는데요. 황색이 누렇게 얼굴이 띄운 것은 우리가 음황이라고 그러고 비유가 한습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흑색을 봐야 되겠죠. 흑색. 흑색으로 변한 것은 피부에 누런색에 흑색이 섞여 어두운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황달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보통 황달로부터 변화돼서 오는데 생육이 지나쳐서 신을 손상시키게 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색을 좋아해도 안 되겠죠. 자, 습도. 피부와 솜털이 윤택해진 것은 태음의 기가 성한 것이고요. 피부와 솜털이 건조한 것은 태음의 기가 쇠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거칠고 솜털이 떨어지는 것은 폐가 손상된 것이고, 피부가 마르고 솜털이 끊어지는 것은 폐가 몰린 것이라고 봅니다. 피부가 마르고 고기 비늘처럼 깔깔한 것은 피부가 갑작된 것이고요.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겸해서 체내에 어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부가 오그라드는 것처럼 아픈 증상을 겸하면 체내에 옹이 생겨서 고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종창, 붓는 것인데요. 두부나 머리 이런 데나 얼굴 면이나 흉복부, 또 요부, 또 배부, 배 쪽에, 그 다음에 사지가 같은 것을 붓는 것을 우리는 종창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창은 복부만 볼록해진 걸 얘기하고요. 고창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겸하면 고치기가 어려운데요. 쇄골 부위가 오목한 부분이 평평해진다거나, 발바닥이 오목한 부분이 또 아니면 평평해진다거나, 아니면 등이 망국 부분이 평평해질 때, 배꼽이 튀어나오고 입술이 흑색으로 이제 변할 때는 좀 고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두는 풍형을 사기가
그 바람에 뜨거운 그 열 나쁜 기가 외감에서 생기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몸통이나 팔다리에 자꾸 붉은 반점이 생기게 되고요. 점차 쌀알 크기로 도드라지고 물이 고여서 몇 시간 사이에 콩알 크기의 물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물집은 보통 굼지 않고 말라 딱지가 생겨 떨어지는데 흠집이 남지는 않습니다. 반은 색이 붉고 험대 뭉치고 피부 위로 도드라져 나오지 않고 만져 알지 못하는 것인데, 지는 좁쌀알 같은 것으로 붉고 피부가 피부 위로 도드라져 나오고 만져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반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은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고, 진은 좀 이렇게 좀 도드라져서 알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반의 망진을 보면 그 양반, 점으로부터 편성 상태로 발전해서 적색 또는 자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피부 위로 도드라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져서 알지는 못하고요. 원인은 외감 열병으로서 나타나는데, 열이 영열에 침입해서 피를 밖으로 몰아 넘쳐서 생깁니다. 순증은 반의 양이 적고 드뭅니다. 색이 붉고 윤택하고요. 흉복부에 생겨 사지로 번집니다. 그래서 반이 나타나면 열이 내리고 전신 상태가 똑똑해지고 사기가 약해지는 좋은 징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증으로 반의 그 양이 많고 빽빽하고요. 색이 심홍해 자흑색을 띠게 됩니다. 사지에 생겨서 흉복부로 발전하고요. 반이 나타나서 열이 많습니다. 의식 상태가 똑똑하지 못하고 정기가 사기를 이기지 못하고 또 사기가 체내로 깊게 침습한 징후입니다. 음반은 반의 크기는 일정치 않고 여기저기 산재해서 다몽색 또는 암제색을 나타내는데 면부와 배부에 생기지는 않고 원인으로는 혈열 또는 기혈로 혈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반 했으니까 이제 진의 망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역 어린이들에게 전염병인데 기침이나 재치기, 맑은 콧물, 눈물, 귀가 차고 또 귀 뒤에 빨간 점이 생겨요. 그래서 발열 2, 3일 후에 진이 피부에 나타나고 면부로부터 흉복부와 사지로 퍼지게 되죠. 참깨알 같고 도드라져 올라와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습니다. 진은 점차 뻑뻑하게 많이 나타나고요. 보통 순증 먼저 보면 열이 나고 약간 땀이 나죠. 그래서 발진되며 붉고 윤기가 있고요. 진이 나온 순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동시에 열도 차차 없어집니다. 역증으로는 열은 심하나 땀이 없어요. 제대로 발진이 되지 못한 거죠. 색은 다몽색이고 어둡거나 적색이에요. 그래서 진이 갑자기 소실되고 의식 상태로 똑똑하지 못하고 숨이 찬 것은 진독의 체내로 침입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진이라는 것은 진의 형태는 작고 드물고 약간 나와서 다목색이며 몹시 가렵고 발진 시간이 규칙이 없고 또 몸은 미열 또 혹은 무열 상태이며 생활과 작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풍열인 사기에 의해서 생긴다 하겠습니다. 은진, 진이 생겼다 모르게 없어지므로 은진이라고 하는데요. 가려워서 긁으면 붓습니다. 그래서 다몽색에 흰색을 띠고요. 수시로 나타나는데 혈로로 인해서 풍사가 경락을 침범해서 혈이 풍을 따라 피부에 나타납니다. 백태의 망진을 볼까요? 흉터, 부스럼, 피부에 물집성인 흰 발진이 돋는 병증으로 처음 목에 앞뒤가 잔물집이 생겼다가 점차 가슴 배에도 퍼지고 팔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좁쌀알만 하고 수정 같고 터지면 다몽색 잔물이 나오며 역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열을 동반하고요. 심하면 여러 날 끓면서 물집은 윤기가 없어집니다. 원인으로는 습혈 사기가 피부의 표면에 울체돼서 생긴다 하겠습니다. 순증 정배 100배가 맑고 포만된 것이고요. 진이 모두 나온 후에 열이 없어져요. 그리고 진액과 기가 충족되는데 정이
그 살을 이기는 거죠. 정이 살을 이긴다. 그리고 습열의 외여설이 나타나는데요. 역증, 또 이제 순증과 반대로 역증을 보면 백배가 말라들어서 안에 액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혼수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진의 기가 소갈돼서 정이 살을 이기지 이거는 못한 거죠. 이건 이긴 거고 이건 이기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사독이 체내로 몰려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옹, 저, 정절의 망진을 보는데요. 옹, 저, 절, 그 정절은 체표가 곪고 허는 일종의 외과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곪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옹은 국소에 뻘겋게 붓고 벙이가 큽니다. 그래서 밑끝이 단단하죠. 그래서 번열과 동통이 있어요. 왜 우리가 붉게 태워서 만지면 아픈 거 있죠? 만지면 붉게. 그래서 양증에 속하여서 습열이 체내에 몰린 건데 기열이 어체돼요. 그래서 열이 생겨 살이 곪어서 형성된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절하는 것은요, 잘 곪지 않고 넓게 부어올라요. 그래서 색이 변하지 않는데 열과 동통이 없어요. 그래서 음증으로 우리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열이 허하고 한과 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풍덕이 연루돼서 근육과 골에 침입되어 생기는 게 접니다. 정이라는 것은 헌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쌀알같이 모처럼 돋아나고요. 밑끝이 단단하고 깊이 박혀 피부가 저리고 가렵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골마 터지고 뿌리가 빠져야 부은 것이 가라앉는데 사기가 경락에 몰려 음양의 균형이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열이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절이라는 것은 뾰루지를 말하는데요. 얕은 부위에서 시작되고 작고 동그랗습니다. 그죠? 붉게 부으나 심하게 열이 나거나 아프진 않아요. 곪고 식고 터지면 바로 낫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몰리는 그 서습과 장부에 몰린 습열이 체표에 발산돼서 기열이 여체되어 생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곪은 것을 또 다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요거까지 좀 마치고 다음 또 할게요. 많지는 않은데 소와 손가락 보고 보는 망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와의 망진은 사실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까지 다 정리했으니까요. 좋은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집게손가락으로 그 식지 낙맥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진맥을 우리가 보통 어른은 잘 아는데 이 소화 지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집게손가락 내측의 그 낙맥은 수태음 경맥으로 갈라져 나온 것이고요. 혈맥의 형태와 색이 가장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집게손가락 안쪽을 살펴서 병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삼간 부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풍간, 기관, 명관 이렇게. 그래서 손바닥 첫째 그 마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건 얘기는 해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이렇게 소진을, 그래서 이 풍간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첫째 마디, 여기 보이시죠? 예, 첫째 마디,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간은 손바닥 그 첫째 마디 가로금, 그죠? 여기 가로금, 둘째 마디 가로금, 여기죠? 그 사이에, 그죠? 요걸 우리는 풍간이라고 그러고, 기관은, 둘째 마디, 그죠? 이 가로금과 셋째 마디, 이 가로금의 이 사이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화살표가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리고 그 명관은 첫째 마디, 가로금과 손끝 사이, 그죠? 여기 사이를 우리는, 명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찰 방법은 이렇게 요 사이를 두고 이제 알았으니까, 자, 진찰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를 안고 광선이 들어오는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집게손가락 적당히 힘을 줘서 명관으로부터 기관과 풍관의 방향으로 여러 차례 밀면서 관찰을 하는데요. 여러 번 밀수록 그 낙맥이 더 잘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진맥을 할 때 보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병의 그 가볍고 무거운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사가 침입하는 과정은 보통 체표에서 체내로 그리고 또 낙맥, 경맥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위로 쭉 들어서 장부. 그래서 낙맥의 형색과 나타나는 부위는 보통 사기가 인체를 침범한 정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요. 그 낙맥이 풍간에 나타나게 되면 사기가 그 낙맥을 침습한 것으로 침습 정도가 얕은 병은 약합니다. 그리고 낙맥이 기관에 나타나 색이 진하게 되면 사기가 경맥을 침습한 것으로 침습 정도가 보다 깊은 병을 우리가 좀 중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낙맥이 명관에 나타나게 되면 사기가 장부에 침입한 것으로 생명이 위급한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형의 색깔로 보면 낙맥의 정상 그 색은 다몽색과 홍황색으로 겸한 색인데요. 풍간이 이내에 약간 나타날 뿐 외부로 나타나지 않거나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임 그러니까 한 거죠. 그 낙맥이 그러니까 뜬 거, 낙맥이 표면이 나타난 것은 병이 체표에 있고 외관, 표증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색의 그 색깔의 그 농도로 색이 진하게 되면 병이 중하고 실증이겠죠. 색이 당연히 약하면 경하고 허증이라 우리가 봅니다. 색깔은 자홍색은 내열이고요. 선홍색은 외관 그 표증이고 그 청색을 띠게 되면 풍과 각종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연한색은 허증이고요. 자흑색은 혈맥의 어체가 위급한 징후를 나타냅니다. 형태로는 그 낙맥이 굵어지는 것을 열증과 실증, 그리고 낙맥이 얇아지는 것을 한증과 허증으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배설물을 보게 되면 배설물 형태로 색깔을 또 우리가 또 보고 성질, 수량의 변화를 관찰해서 상관되는 장부의 병리 변화를 우리가 사기의 성질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배설물의 인체가 체내로 배출하는 신진대사의 어떤 그 노폐물, 그래서 분비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비물, 인체의 광규에서 분비되는 액체로 병리 상태로 분비량이 증가돼서 체외로 배출을 하게 되죠. 배출물로는 토할 물질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래, 침, 콧물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대소변이나 월경, 여자의 열경, 그다음에 백대야, 눈물, 땀, 고름 등으로 우리가 배출물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담연체타라는 것은 담은 폐와 호흡기에 배출되는 점액이고요. 담은 탁하고 끈끈한 부분이 있고 음은 맑고 묽은 부분이죠. 그래서 체라는 것은 이제 콧물을 얘기하는데 비강에서 분비되는 점액이고 침은 우리가 연이라고 해서 구강에서 뱉는 포만이 섞인 점액입니다. 그래서 가래와 콧물은 가래가 누렇고 끈끈하며 뭉친 것이고요. 열이 있게 되면 진액은 끓여 생기는 것이고 열이 진액을 끓여 생기는 거, 열담은. 그리고 가래가 희고 맑고 묽은 것은 혹은 흑색점이 섞인 것은 한이 차가워서 한이 양기를 손상시켜서 기가 진액을 생성 못해서 습이 몰려서 담으로 되기 때문이죠. 가래가 맑고 묽고 또 포말이 맑은 것은 보통 쿵담이라 하고요. 가래가 희고 미끌미끌해서 양이 맑고 뱉기 쉬운 것은 습담입니다. 가래가 작고 끈끈하게 뱉기 곤란한 것은 조담으로, 심한 자는 가래가 없이 마른 기침을 하고 소량의 포말 섞인 가래가 있을 뿐으로 폐주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폐가 건조한 거죠. 그래서 가래의 선홍색이 피가 섞인 것이고요. 폐형은 열이 그 폐의 혈맥을 손상시킨 것인데 만일 농열이 섞인 역한 가래를 뱉는다거나 고름 같은 그 가래로서 그 형태가 쌀죽 같은 것이죠. 묽은 가래를 이제 연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뱉고 숨이 차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호흡을 하게 되죠. 폐위가 이식되는 것으로서 흐린 콧물을 흘리게 되면 외관풍열이고요. 맑은 콧물을 흘리게 되면 외관풍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짙은 콧물이 멋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어서 축농증이라 우리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침은 그 염액과 이제 타액 침인데요. 맑은 그 침이 흘러나오게 되면 것은 비가 냉하기 때문이고요. 끈끈한 침이 흘러나오게 된 것은 비에 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맑은 침물이 많은 것은 비위가 허한 것이고 입안이 끈끈한 것은 비위에 습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맑은 침물이 흐르거나 잘 때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비기어 이렇게
약합니까? 비에 기가 약하다. 그래서 어린이가 유혈이 있고 그 기생충이 있을 때는 맑은 침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타액이 많아지는 것으로서 신한증과 신허증이 있습니다. 구토물로는 구토가 유기가 상승하게 생기는 것으로 구토물이 맑고 물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성구토로는 그 유의 양기가 부족해서 수곡이 소화하지 못해 수음이 체내에 몰려서 유의 하강 기능이 실조한 원인이고요. 이것은 뭐 읽으면 이렇게 비위의 양세 혹은 한사가 취미를 침범하였을 때 생긴다 하겠습니다. 구토물이 더럽고 시큼하게 역한 것은 뭐예요? 열성이에요. 그래서 열이 위에서 침을 하거나 강경의 화가 그 을결에서 유열이 치올라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고 음식을 토하고 냄새가 시큼한 거죠. 이렇게 되면 체한 것인데 식체라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많이 먹어서 비위에 손상을 시켜서 발생을 합니다. 맑은 침물을 그 토하고 입은 마르나 물을 마시려 않고 설태가 두텁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우리는 담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의 그 운하 기능이 소실돼서 위에 담음이 정체되거나 담음이 위기를 따라서 올라와서 구토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열을 그 토하거나 그래서 자홍색의 핏덩이에 음식기꺼이가 섞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정열이나 간화의 위를 침범해서 어열이 있어 피가 귀경하지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열을 토하는 것은 우리는 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화의 그 손가락으로 그 맥을 잡는 것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외 증상들을 다 살펴서 또 하는 걸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또 또 봐야 되겠죠? 또 다른 혀의 망진을 비롯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